자, 그럼 급한 증상이 풀렸으면 이제 유형별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주변의 분들, 우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소화가 안 되는 타입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야식파. 두 번째, 메스꺼려요파. 세 번째, 빈속에 속이 자주 쓰려요파. 네 번째로, 어렸을 때부터 소화기가 전 항상 약했어요파.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첫 번째 야식파예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아도 배가 불러도 식욕 자체는 별로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체격 자체도 좀 크고 아침밥은 못 먹어도 야식을 꼭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평소에는 적게 먹다가 갑자기 몰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밤 늦게 이렇게 몰아서 드시고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잠을 바로 주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못 자는 건 당연하고 아침에 몸이 붓기도 쉽고 또 이게 심해지면은 대소변이 시원치 않다거나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런 야식파의 경우에는 본인 입으로 나는 장이 약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은데요. 식사를 하고 나서 화장실에 바로 간다거나 하루에도 2-3번, 3-4번 이상 화장실에 변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특징이 체해도 식욕이 안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체해서 잠깐 소화가 안 됐다가도 금방 풀려서 또 드시고 또 아침에 소화가 안 돼서 아침을 안 챙겨 드시고 또 저녁에 배고파서 많이 먹게 되고 이런 악순환을 좀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의 문제점은 밤 늦게 음식을 먹고 잠으로써 몸에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몸도 어떻게 보면은 기계랑 비슷해서 밤에는 잠을 충분히 잠으로써 몸의 여기저기를 복구하고 회복할 시간을 줘야 돼요. 근데 음식물이 속에 들어간 상태로 잠을 자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저기 복구하고 회복하는 데 써야 될 에너지를 전부 다 소화하는 데 써버려요. 그러다 보면 몸에 자꾸 노폐물이 쌓이게 돼가지고 여기저기가 무겁고 붓고 처지고 또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서 잘 안 낫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냉대화가 늘어난다든가 하는 증상들이 생기게 돼요. 이런 식의 소화불량 아니면은 대변을 하루에 2-3번씩 보러 간다든가 밥만 먹으면 화장실로 달려간다든가 하는 경우에 근본적인 치료법은 주무시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무조건 끝내고 주무시는 거. 요거밖에 사실은 없어요. 두 번째 유형은 메스꺼려요파예요. 첫 번째 유형보다는 두 번째 유형분들이 체격 자체도 조금 더 작고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더 많아요. 우리 소화 안 되면은 명치 밑이 꽉 막히는 것 같으면서 밑이 메스꺼리고 답답하고 토하고 싶고 하는 분들 계시죠? 심한 경우에는 체했을 때 앞머리가 같이 아프다든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걸 한의학적 병명으로는 바로 담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면은 기가 막힌다 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기운이 소통이 딱 명치 아래서 바로 막힌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위아래로 소통이 잘 돼야 될 게 중앙에서 꽉 막혀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게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위로 역류하는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답답하고 메스꺼리고 토하고 싶고 아니면은 두통으로 같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네, 세 번째 유형은 빈속에 속이 쓰려요파예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밥을 먹으면 괜찮은데 뭐 밥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아주 편안한 건 아니지만 밥을 먹고 나서는 그닥 큰 불편함이 없는데 오히려 빈속에 또는 새벽에 공복에 더 쓰리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식사를 안 거르고 조금이라도 속쓰림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금씩 챙겨 드시게 되는데 흔히 이런 유형은 한방적으로 봤을 때는 스트레스 때문에 피가 바짝바짝 말라서 음혈이 말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의 위장관 역시 유나에게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라든지 수면불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몸에 있는 혈이 즉 물기운이 바짝 말라서 위장관도 바짝 말라붙어 있는 상태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뭔가 한번 기름을 둘러주는 효과가 있어서 속이 안 쓰리고 또 빈속에는 속이 쓰리게 되는 증상이 발생해요. 우리 마지막 유형은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소화기가 많이 약했어요 파예요. 사실 이런 분들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에 비해서
체질적으로 너무 약하게 타고나서 개선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라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몸의 중앙 엔진 자체가 소화기 자체가 약하게 타고난 경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음식도 못 먹고 음식을 먹으면은 조금만 적정량을 넘어간다 싶으면은 금방 체하고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속이 체한다든가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금방 체한다든가 긴장하면 아랫배가 아프다든가 찬바람 쐬면 아랫배가 아프다든가 하는 증상이 생기기도 해요. 당연히 먹는 게 시원찮으니까 살이 찌고 싶어도 찔래야 찔 수가 없는 유형이에요. 항상 만성적으로 속이 더부룩하고 배에 가스도 차고 물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워낙 가려 먹는 게 많다 보니까 입이 짧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유형은 어떤 유형인에 따라서 좋은 음식, 치료법 역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주로 스트레스에 의해 많이 발생하는 1, 2, 3번의 경우에는 적정 시간에 적정량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평소에는 커피와 같이 몸을 바짝 말리는, 긴장시키는 그런 음료를 적게 먹는 게 좋아요. 대신에 우리 결명자차라든지 둥글레차라든지 이렇게 맛들이 좀 슴슴한 차 있죠. 이런 거를 대신 드셔주시는 게 소화 기능 향상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유형. 어떤 음식을 먹든지 좀만 스트레스 받아도 좀만 과식해도 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원래부터 타고난 소화기가 약한 거라서 운 나쁘게도 1, 2, 3번에 비해서는 치료가 오래 걸리고 아주 어려운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항상 생강차라든지 이런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소화기능 자체를 튼튼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차 종류를 평소에 물 대신에 자주 마셔주시는 게 좋아요. 또 급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 소부열, 지구열, 지압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불편함이 느껴질 때마다 한 번씩 해보도록 하시고요. 우리 소화기는 몸에 있어서 중앙 엔진에 해당해요. 그래서 중앙 엔진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은 여성 질환도, 방광 질환도, 우리 피부 질환도, 그냥 온몸의 염증도 잘 낫지 않고 오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예전부터 소화기를 중초, 모든 병의 근본이라 해서 소화기부터 무조건 치료하고 다른 병을 치료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은 내가 어떤 증상에 해당하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을 같이 들여보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